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문동길입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요, 94번째 주제고요. 갑신정변 이후의 정세입니다. 어떻게 변하다는지. 갑신정변 이후 정세에 관련돼서 단독문제 출제가 일단 가능한 게 페이지 648페이지예요. 그게 이제 거문도 사건이라는 건데 설명을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1882년에 월급 못 받은 군인들이 폭발했다. 그 사건을 우리가 이모군란이라고 했어요. 이모군란. 우리 앞선 회차에서 지금 문제를 봤죠. 이모군란은 시험 문제는 결과가 중요해요. 결과. 자, 근데 이모군란을 진압한 게 청이 진압을 했다. 그러면 청이 진압한 이후에 다시 민씨가 정계에 복귀해서 권력을 잡았는데 분명히 민씨는요. 개화정책에 모든 예산을 투입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추진하다가 군인들이 들고 나서 큰일 날 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개화고 뭐고 간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죠? 이걸 민씨에 수구하라 그래, 수구야. 자, 그런 상태에서 급진파가 이대로는 근대화가 안 된다. 이번에는 급진파가 정변을 84년도에 갑신정변을 일으킨 거죠. 근데 이것도 누가 진압했나 보냐면 청이 진압했다는 거죠, 청이. 그러면 이모군란 진압한 거 청, 갑신정변 진압한 거 청. 우리가 원래 병자호란 패전 이후에 계속해서 청의 신하국가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신하국가는 맞는데 청나라의 간섭이 지나치게 심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 정부가 뭘 하냐면 러시아랑 접촉을 시도한다. 그게 바로 조러 밀약설이에요. 밀약설. 이 밀약설에 관해는 그 조러 통상조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상조약에 이어서 뭐 항구도 빌려준다더라 여러 가지 소문들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누가 들어오게 되냐면 85년도 바로 이듬해죠. 바로 이듬해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청을 견제하려고 했는데 엉뚱하게 누가 따라오냐면 영국이 따라 들어오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죠? 영국이 따라 들어와서 우리나라 남해안에 있는 섬 하나를 점령을 하더라. 그게 바로 거문도 사건이에요. 그래서 거문도 사건은 시험 문제가 일단 시기. 이모군란 갑신정변 이후에 따라 붙는 게 거문도 사건이다. 그거 먼저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건의 결과인데 이 조그만 지형에서 세계 초강대국이 지금 전쟁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한반도를 네 편 내 편도 아닌 중립국화시키는 건 어떠냐. 그게 바로 한반도 중립화론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시기를 묻던지 아니면 결과를 물어요. 그럼 이걸 주장했던 사람이 누군가요? 그럼 부들러랑 그다음에 육일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부들러는 이제 독일 영사입니다. 네, 그래서 요것들을 묻는 게 이제 시험 문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앞선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제는 문제로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3번에 관련된 얘기인데 다음 사건의 결과로 나타난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은 삼국 간섭으로 일본의 기세가 꺾이자 러시아의 힘을 빌려서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삼국 간섭 이후 상황이에요. 자, 95년도에 일련의 사건들을 확인 한번 해보면요. 95년도에. 자, 청일전쟁이 끝나고 전쟁 끝나고 조약을 체결했다. 그게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자,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일본이 청한테 가져갔던 게 요동인데 그 요동을 원래 가지고 싶었던 게 항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러시아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삼국간섭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삼국간섭. 그래서 삼국간섭으로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과 합쳐서 일본을 압박해서 일본이 요동반도를 토해내고요. 일본은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만행을 저질렀다. 그게 바로 을미사변. 이어서 개혁을 추진하는 게 바로 을미개혁. 요게 1895년도에 일련의 사건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수업에서 배울 때는 요걸 두 번째 구도라고 하고 얘기를 드렸던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다음 사건의 결과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은 일본이 명성황후 시해했다. 을미사변 맞죠? 네, 삼국간섭 이후 얘기. 그 다음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다. 자, 고종이 그래서 을미사변이 일어난 공간이 경복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리 상태가 불안한 상황에서 이듬해 96년도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간다. 이 사건을 우리가 아관파천이라고 하죠. 그래서 2번 지문도 맞습니다. 이후의 결과니까. 3번에 보시면 김홍집 내각이 출범해서 홍범 14조를
김홍집 내각 자체는 키워드가 못 돼요. 왜냐면 1, 2, 3차가 전부 다 김홍집 내각이에요. 근데 홍범 14조는 갑오개혁 2차 초반에 발표하죠. 그래서 발표 시기가 95년 1월 달입니다, 이게. 그래서 앞에 있는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박영효는 반역 음모가 발각돼서 다시 일본으로 망명했다 나오는데, 박영효는 갑오개혁 2차 때 인물이죠. 자, 요거 좀 주의할게요. 러시아의 위상이 높아졌다, 삼국간섭으로. 그러면 민씨정부는 항상 청을 붙들었었는데 러시아 위상이 높아지는 걸 확인했다라는 거니까 이때 3차 내각을 잠깐 구성을 해요. 그래서 이 3차 내각의 정치적인 성향이 뭐냐? 친러라는 거죠. 친러. 그랬다가 일본이 을미사변 일으키고 내각을 4차 친일 내각으로 구성한 이후에 추진한 게 그게 바로 을미개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사건, 갑신정변 뒤따르는 거문도 사건 결과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95년도 일련의 사건은 순서가 중요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제가 뭐 이후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 거지 이거 자체를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출제하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인과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문제를 안 보고 읽었네요.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제 94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